형님 어디 계세요? 저 찾으셨나요? 여기 있습니다. 야 그냥 그 차량 있고 상당히 어려워서 네, 안녕하십니까, 세모카입니다. 국내 최초 리뷰할게요. 저희 SUV 그리고 픽업 두 대를 모두 다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이 두 차량 어떻게 다른지도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이죠. 정식에서 GMC 허머 나온다는데 직수입 메리트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메리트 있습니다. 왜요? 정식에서는 2X SUV만 나오고 있고요. 저희 허머 직수입으로 가지고 오는 것들은 대부분 3X SUV 그리고 픽업 모델이 직수입되고 있습니다. 재밌는 점은 뭐 이제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저희 허머 EV 국내 최초로 수입하는 업체 어디죠? 바로 저희 세모카입니다. 2022년도에 국내 최초 허머 EV 에디션 1 픽업 모델을 수입을 진행을 했고요. 지금까지도 꾸준히 저희 수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SUV 3X 모델이고요. 그리고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픽업 3X 에디션 1 모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GMC라는 브랜드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생소하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최근 GMC라는 브랜드가 국내에 정식으로 수입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 밑거름이 된 차량이 바로 이 허머라고 봐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대표 모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GMC에서는 많은 모델이 나오고 있죠. 기존에 저희 직수입으로 많이 들어왔던 모델들이 꾸준히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 유콘이라든지 아니면 시에라라든지, 시에라는 뭐 지금 정식으로 나오고 있죠. 시에라 EV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미국에서 리뷰 영상을 한번 촬영을 했었었죠. 궁금하신 부분은 이 부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머라는 브랜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죠. 바로 그 군용 트럭 맞습니다. 험머 또는 험비라고 부르는 이 허머라는 모델은 1992년도에 최초로 이제 민간에 판매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민간용으로 처음에 출시된 모델들은 뭐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모델 맞아요. 그 군용, 그 우락부락한 그 느낌. 하지만 아쉽게도 허머라는 브랜드는 좀 안 좋은 길로 갔죠. 뭐 잘 안 됐습니다. 판매는 좋아졌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이제 기름을 계속 갉아먹고, 이제 이 환경 규제도 심해지고, 이게 기름도 많이 먹고, 이게 사실은 맞지 않는 차량이다 해가지고 좀 이미지가 좀 나빠졌었어요. 과거의 환경 오염 이미지도 그렇고, 그리고 연비적으로도 좋지 않다라는 이미지를 좀 얻고, 허머라는 브랜드가 좀 안 좋게 됐는데, 다시 친환경 모델로 GMC 산하의 하나의 모델로서 부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은 설명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조금 줄여서 얘기를 해보고, 오늘은 초점을 어디에 맞춰서 진행할 거냐, SUV 모델과 픽업 모델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여주기가 아주 좋은 샘플들이 있어요. 첫 번째,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리고 두 번째,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리고 세 번째, 실내 부분이 이제 두 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죠. 물론 지금은 또 다른 색이 추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제일 메인으로 가지고 오는 색깔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밝은 라이트 그레이 계열의 색상과, 그리고 한쪽은 약간 다크 그레이 계열의 색상의 실내가 준비되어져 있으니까 그 부분도 참고해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길이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드릴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실내 공간에 대한 리뷰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뭐냐,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적용이 된 차량과 적용이 되지 않은 차량은 어떻게 다르냐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첫 번째,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의 휠은 보시는 것처럼 이 18인치 휠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빠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22인치 휠이 적용이 됩니다. 물론 타이어의 둘레 사이즈는 똑같고요. 이 두 부분이 다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스포츠 패키지가 적용이 된 차량과 스포츠 패키지 적용이 되지 않는 차량은 어떤 부분이 다른가요? 정확하게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도 사실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저희가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간 느낌을 내드리기 위해서 이 엠블럼을 바로 도색을 해드렸습니다. 빨갛게 도색이 된 부분이 보이시죠? 스포츠 패키지가 들어가는 차량은 이렇게 H마크, 허머 부분이 빨갛게 도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이 D링 같은 경우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내 악셀 페달 부분도 변경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로 한번 띄워드릴 수 있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 또 궁금하신 부분 있죠?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면 그럼 도대체 뭐가 추가가 되느냐. 자, 간단하게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빠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여기 대시보드의 버튼류가
총 5개가 적용이 되어져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엔 디퍼런셜 락 부분이 빠지게 되고,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간 차량 같은 경우에는 총 7개의 물리 버튼이 존재하게 됩니다. 보시면 뭐가 추가되냐? 이 두 버튼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디퍼런셜 락 버튼이 추가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들어가지 않는 차량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를 선택하시게 되면은 하부에 카메라가 적용이 돼서 언더바디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이 차를 가지고 국내에서 오프로드를 즐기시는 분들은 제 생각에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감성을 유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익스트림 오프로드 패키지가 필요하시다고 한다면은 이 부분을 확인하셔서 있냐 없냐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차량 보시면 외관적으로 전면부에서 바라봤을 때 차이가 두 가지가 날 거예요. 첫 번째, 이 후크 D링에 대한 색깔이 있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이 있냐 없냐의 차이인데, 이게 뭐냐? 보조 서치라이트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한국에선 서치라이트 달고 다니는 게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려서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일루미네이션 패키지가 적용이 됐냐 안 됐냐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루미네이션 패키지가 적용이 되면은 이렇게 전면부에 두 라이트가 적용이 되고, 그리고 여기 허틀 램프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어를 열었을 때 허머 H 로고가 나오는 허틀 램프가 있고, 만약에 이 패키지가 적용이 되지 않으셨다, 실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저희 세모카에서 저 부분은 작업을 언제든지 해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개의치 말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안 돼 있는데 아쉽다, 서비스로 해드릴게요. 선착순 3분에게 해드리겠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래도 감성, 우린 또 감성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야?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실 돈이죠, 돈. 가격적인 측면에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미국에서의 출시 가격은 큰 유의미한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국내에 수입했을 경우에 가격 차이가 좀 있는데, 왜 가격 차이가 나냐? 바로 세금 구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금 구조가 달라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화물로 분류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만 내면 되시는 거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SUV, 일반 승용 차량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관하시면서 개별 소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발생이 되세요. 그렇게 세금 구조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차량 가격, 미국에서의 구매하는 가격은 같더라도 SUV가 픽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싸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이 있죠.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또 장점이라고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부가가치세 환급 부분입니다. 사업자로 구매하시게 되면은 이 부분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이 된다라는 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화물차잖아요. 화물차로 분류되기 때문에 저희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뒤에 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허머 EV, SUV든 픽업이든 앞모습은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렇지만 뒷모습이 달라지죠. 모양이 매우 다릅니다. SUV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뒤에 라인이 그대로 이어진 SUV 라인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2열 공간에서부터 끊겨서 뒤에 적재 공간은 따로 있는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형적으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죠. 테일램프 모양은 조금 비슷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 부분도 조금 다르게 되고, 뒷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픽업 모델 같은 경우는 트렁크, 말 그대로 트럭 모양이고, SUV 같은 경우에는 군용 장갑차와 같은 느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 부분도 열어서 보여드릴게요. 허머 EV SUV 같은 경우에는 도어의 열림 방식이 이렇게 스윙 형태로 열리게 되고 있고요. 적재 공간 같은 경우도 꽤나 높지만 불편함이 없을 정도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분이 뭐가 있냐, 사실 이게 배터리가 꽤나 큰 사이즈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간이 조금 높게 설계가 되어져 있는데, 하지만 그래도 물건을 싣거나 내릴 때는 높은 게 상대적으로 편할 수는 있겠죠.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이 높이가 상대적으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큰 물건을 적재하는 거는 불편하실 수도 있다. 만약에 내가 뭐 바이크라든지 아니면 각종 레저용품을 실을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하신다면은 이 픽업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엔 충분한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뭐 바이크를 실으신다든지 레저용품을 사용하신다면은 충분한 공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이 사이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수입되는 차량 중에 하나죠.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포드 F150이 사실 제일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랩터 같은 경우에는 5.5피트의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지만, 이 허머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짧은 5피트의 적재 공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비교하는 모델인 이제 시에라 EV라든지 아니면 실버라도 같은 경우에는 5피트 11인치의 베드 사이즈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 사이즈로만 놓고 보면은 F150 랩터, 그리고 시에라 EV, 실버라도, 그리고 이 허머 EV 순이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보여드렸죠. 미국 차량이기 때문에 이렇게 베드에 들어가는 공간, 테일게이트도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요. 물건을 적재하거나 아니면 여기 올라갈 일 있으실 때 이렇게 밟고 올라주시면 됩니다. 세차를 해놨기 때문에 밟진 않을게요. 허머 EV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 외부에서 캠핑을 하면서 레저 활동을 하면서도 음악을 들으실 수 있도록 블루투스 스피커도 적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파워 아울렛이 위치해져 있기 때문에 기타 캠핑 레저 활동 중에서 전기를 사용하실 일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꽂아서 즐기실 수도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UV는 파워 아울렛이 없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똑같이 110V 파워 아울렛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이 SUV 같은 경우도 이 뒷유리도 개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게 오토 스윙도어가 적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동으로 닫힙니다. 손 한번 넣어볼까요? 딱? SUV 같은 경우도 뒤에 똑같이 견인고리와 그리고 이제 트레일러 같은 것들을 연결하실 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여기 위치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뒤에 후크 자리인데 이게 빠진 차량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빠졌을 경우에도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저희 세무카에 문의 주시면 이건 설치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한 가지 더 액세서리가 있죠. 뒤에 스페어 타이어 커버도 적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애프터에서도 장착 가능하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거 바로 길이에 대한 문제이죠. 픽업 같은 경우에는 길이가 5530, 그리고 SUV 같은 경우에는 4999로 약 50c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재원상 되어져 있기는 한데,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설치를 하게 되시면은 길이가 5275로 약 5.3m,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약 5.5m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20cm 정도 차이가 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스페어 타이어가 있어서 이 주차할 때 받을까봐 걱정이 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이유가 뭐냐면 카메라가 여기에 장착되어져 있기 때문에 스페어 타이어를 기준으로 주차를 하시더라도 이 라인이 보이게 됩니다. 디펜더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를 부딪히는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카메라 위치가 거기는 이제 이 허머처럼 저희 스페어 타이어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허머 같은 경우에는 스페어 타이어 가운데 라인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준으로 주차하시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차량의 차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실내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1열 공간은 뭐 동일하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2열 공간에 대한 차이가 조금 있는데 2열 공간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픽업 같은 경우에는 등받이 각도가 SUV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 이유는 뒷 공간이 반듯하기 때문에, 평평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만 장거리 운행할 때 어렵거나 불편함은 없는 정도의 느낌입니다. 무릎 공간도 충분하고 뒷자리 공간도 충분하기 때문에 장거리 운행하시더라도 뒷좌석 공간 충분히 사용하실만 하고 앉을만 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SUV로 가서 살펴볼게요. 이제 방금 저희가 픽업 모델을 탔는데, 픽업은 이 정도 각도였다고 보시면은 SUV는 조금 더 뒤로 갈 수 있는 각도까지 조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도가 한번 조절이 되기 때문에 1단, 2단으로 조정이 되거든요. 1단 정도 된 게 픽업 모델과 비슷한 각도인 것 같고, 또 2단으로 놓으면은 조금 더 뒤로 기댈 수 있는 각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무릎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똑같고, 그리고 한 가지 다른 부분이 뭐가 있냐, 헤드레스트 모양이 조금 다릅니다. 헤드레스트가 SUV 같은 경우에는 이런 모양이고 이런 모양으로 적용이 되어져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SUV 같은 경우엔 이렇게 뒷좌석이 2열 시트가 폴딩이 되기 때문에 뭐 큰 짐 같은 거 넣으실 때는 유리한 부분이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픽업 모델 같은 경우에는 시트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폴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충분히 활용하실 수가 있고, 언폴딩 하는 방법은 심플하게 그냥 힘으로 내려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픽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또 숨겨진 적재 공간이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재 공간에 대해서는 뭐 충분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2X보다 3X를 갖고 싶다. 진짜 허머의 제대로 된 매력을 느끼고 싶다. 800마력대의 이 야성미 넘치는 그 힘을 느끼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언제든지 저희 세모카로 문의 주십시오. 또 픽업 모델이 필요하다. 허머도 좋은데 합리적인 요소까지도 같이 갖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그것도 역시 저희 세모카 대표번호 1899-7907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또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